아파트 숲과 고층 빌딩을 넘어 저새는 도시로 비상 착륙을 시도한다. 선발대를 따라 일행들이 속속 도착하고 녀석들이 다다른 곳은 도시의 이름 없는 인공섬. 주걱부리의 검은 뺨. 동아시아에만 서식하며 전 세계 약 2,000마리만이 살아남은 멸종 위기의 새다. 오렌지빛 행기깃과 가슴깃. 녀석은 화려한 번식깃을 달았다. 이들은 지금 왜 도시로 날아왔는가? 인천 송도 신도시와 남동공단, 그리고 송도 갯벌을 잇는 삼각지점에 작은 유수지가 있다. (30년) 전 공단을 조성하면서 홍수 예방과 폐수 배출을 위해 만든 인공 유수지다. 이곳엔 지름 25m의 작은 인공 돌섬이 있다. 섬의 토주대감은 몸길이 1m의 민물 가마우지. 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가 죽은 지 10년. 관리를 위해 섬을 드나들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다. 외가리를 물리친 녀석은 섬의 또 다른 거주자. 몸길이 80cm의 대형 갈매기인 제갈매기다. 제갈매기가 둥지털을 잡는 행동을 한다. 번식철엔 둥지털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다. 제갈매기는 지난해부터 인공섬에서 번식을 시도했다. 겨울 철새인 제갈매기가 한반도에서 번식을 하는 경우도 특이하다. 여기 몸길이 75cm. 저 새는 섬에 사는 비슷한 체격 조건을 가진 가마오지 제갈매기보다 작은 축에 든다. 제갈매기는 저 새의 알을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새 수컷들의 치열한 부리싸움이 시작됐다. 날개 끝이 검은 건 아직 어린 새. 저 새는 번식지에서 약 70%가 짝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짝이 정해지면 동작을 맞춰 날개를 동시에 흔든다. 인공섬에서 저 새가 번식하는 것이 발견된 것은 지난 4월 중순. 이미 2개의 둥지엔 포란 중이다. 둥지를 높게 쌓아 올렸다. 유수지 2개에서 섬까지 거리는 250m. 이렇게 가깝게 저 새의 번식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건 도시 사람들에겐 행운이다.
저새가 제갈매기의 둥지를 뺏고 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제갈매기 암컷도 수컷을 따라 둥지를 포기했다. 털을 잡은 뒤 두 쌍의 저새는 이틀 동안 단 한 차례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수컷이 부리로 암컷을 쓰다듬는다. 구의 행동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교미. 둥지를 잃은 제갈매기 한 쌍은 아래쪽에 새로 둥지를 지을 셈이다. 저 새는 암수 구별이 쉽지 않은데 수컷 몸집이 조금 더 크다. 삼호 수컷이 물 먹으러 간 잠깐 사이 침입자가 나타났다. 사람들 사이 관심이 커져갔다. 1호, 2호 다 부화됐어. 그리고 앉았어. 어제 우리 봤어. 그리고 앉았어. 고개 오가 알고 그리고 인천 시민들은 저새를 지켜보면서 둥지에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고 저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새는 짝이 정해지면 암수 동시에 크게 몸을 부풀려 날개를 터는 행동을 했다. 과시 행동이다. 녀석들이 둥지토로 잡은 건 제갈매기 둥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새 한 쌍이 제갈매기 둥지 근처를 어슬렁거린다. 수컷이 갈대 한 줄기를 뽑아 암컷에게 가져간다. 갈대 한두 개를 놓는 곳이 바로 둥지터. 구애는 암수소로 부리가 닿지 않는 목을 서로 쓰다듬는다. 외톨이의 수컷은 경계 대상이다. 녀석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제갈매기가 둥지 재료를 한 움큼 물고 와 둥지 규모를 살피고 있다. 갈매기가 물 먹으러 간 사이 수컷이 제갈매기 둥지에서 암컷을 맞이한다. 적절한 둥지 장소라고 암컷이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둥지 주인이 이들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동료들에게 쫓겨다니던 무리 가운데 다리에 빨간 가락지를 단 녀석이 보인다. K59. 빨간 가락지는 우리나라에서 단 가락지를 의미한다. 녀석은 둥지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컷과 교미를 시도하고 제갈매기의 위세에도 눌린다. 경험 없는 어린 수컷이다. 올해 수컷으로는 처음 맞은 좌충우돌 번식기. K59는 2006년 가락지를 달았다. 올해 만 3살 된 저새다. 녀석은 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K59의 고향은 서해 NLL상에 위치한 무인도 비도. 녀석은 해마다 겨울 중국 남부 복건성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관측됐고 북한 용매도에서도 북한 학자들에 의해 관찰됐다. 녀석은 첫 번식지로 왜 도시를 택했을까? 아마도 이 K59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아마 찾아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K59가 태어난 비도는 이미 성체 어미들이 많이 번식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새로 자기의 둥지를 틀기에는 공간이 비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59는 작년에 여기에서 머물렀던 경험이 있고 이곳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을 자기의 번식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새는 4월부터 10월까지 번식을 위해 한반도에 머문다. 그리고는 겨울 추위를 피해 대만, 중국, 베트남 등지로 먼 여행을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저새 번식지는 북한 지역의 덕도, 대감도, 소감도 등과 서해안 비무장지대 내 유도와 역섬을 비롯한 10개의 무인도다. 북한 연백군과 강화교동도의 중간 지점, 역섬이 있다. 이 작은 돌섬에 저새들이 대규모로 번식하고 있다. 2004년 촬영된 화면에선 당시 100여 마리가 넘는 저새가 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역섬에서 휴식하던 새들은 썰물이 되면 남과 북으로 이동한다. 새들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간다. 물이 더 빠지면 일부 저새들은 남쪽 갯벌로 날아오기 시작한다. 저새는 물골로 들어가 먹이를 찾는데 주로 망둥어나 새우를 즐겨 먹는다. 8월 말 번식을 마친 저새들이 한창 새끼를 기르는 시기다. 먹이질이 서툰 어린 저새다. 어린 새가 먹이를 달라고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졸라댄다. 새끼는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며 먹이를 포챈다. 하지만 어미는 이 시기 여간에선 먹이를 주지 않는다. (2005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김포와 북한 개풍군 사이의 비무장지대 내 무인도인 유도는 저새의 최대 번식지였다. 2003년 기록된 유도의 모습이다. 우거진 숲속 흰색으로 점점이 박힌 것이 저새다. 당시 유도의 저새는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한때 이곳에서 100쌍 이상 번식을 시도했다. 가까운 먹이터엔 물고기가 넘쳐났다. 그러나 2005년 집중호우로 전체 둥지의 약 70%가 유실됐고 수리부엉이와 들고양이를 비롯한 포식자들이 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06년부터 유도는 더 이상 안전한 번식지가 되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유도에서 번식을 시도하는 저어새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번식이 거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어새들은 새로운 번식지를 찾아야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 남단에 있는 각시암이라든가 아니면 영종도 북단에 있는 수암, 또 멀리 서만도 같은 새로운 번식지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남동 유수지에 저어새가 들어오게 된 것도 이와 같이 유도의 번식지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을 찾다 보니 찾아진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번식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비록 적은 수이긴 하나 해마다 10쌍 정도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화 각시암. 육지에서 1.5km 떨어진 각시암은 강화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저어새의 쉼터다. 국내외 습지 전문가들이 섬을 찾았다. 섬엔 가마우지와 제갈매기가 저어새와 함께 쉼터를 나눠 가졌다. 각시암의 저어새가 번식을 시작한 건 유도의 번식에 실패한 2006년 이후다. 올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저어새까지 전체는 80~9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각시바위 위에서 10여 개의 둥지가 발견됐다.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는 듯하다.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이자 국제 저어새 보호 단체 세이브의 대표인 랜돌프 교수가 강화를 찾았다. They need these isolated islands apparently to build their nest. And to build their nest, they've got to find sticks of the right size. So they've got to have nesting material and they've got to have a place that we aren't going to go and bother them when they're having their babies. 인공섬의 저어새는 지금까지 사람에게로 가장 가깝게 접근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도시는 확장되고 있다. 인공섬 양쪽 80m 구간의 도로 공사는 가능한 늦추기로 했지만 도로의 완공 목표 일자는 7월 중순이다. 해안도로 확장 공사가 끝나면 유수지 옆엔 왕복 12차선의 대형 도로가 생길 것이다. 저새도 집짓기 공사가 한창이다. 오호 수컷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섬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둥지 위치는 암수 2마리가 같이 서 있기도 힘든 가파른 경사지. 오호 둥지는 갈매기 둥지를 뺏지 않고 만들었다. 하지만 제갈매기 둥지와는 불과 1m 남짓한 거리. 제갈매기가 섬 등성이와 사면에 10개의 둥지를 만든 사이 저새도 인접한 4개의 둥지를 만들었고 5월 중순엔 8번까지 둥지가 이웃해서 만들어졌다. 호우주의보가 내렸던 지난 5월 중순 인공섬엔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가마우지도 먹이터로 외출 나가지 않았다. 비오는 날엔 암수 둥지 교대도 드물었다. 6호 수컷이 힘겹게 한 개의 알을 품고 있다. 물이 차오르면서 섬 낮은 쪽에 마련했던 제갈매기 둥지는 물에 잠겼다.
저새 6호 둥지의 알이 겨드랑이 사이로 삐져나왔다. 곧 제갈매기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행히 윗둥지 제갈매기 수컷이 모여든 제갈매기들을 쫓아냈다. 6호와 5호. 부실한 둥지에 한 개씩 낳은 알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알은 계란 2개 정도의 크기. 며칠 후 5호 둥지 밑에서 떨어진 알이 보였다. 물에 잠긴 제갈매기 둥지엔 알이 드러났다. 알을 굴려보지만 이미 몇 시간을 차가운 물속에 있은 후다. 오호 수컷이 알을 포기한다. 오호 둥지 바로 아래 둥지를 들었던 제갈매기가 알을 노린다. 하지만 알은 이미 껍질만 남은 상태. 오호 수컷이 바빠졌다. 이번에 낳은 3개의 알 가운데 2개의 알을 굴러 떨어뜨려 버렸다. 알을 잃고 난 후 수컷의 행동 반경은 좀 더 넓어지기 시작했다. 물이 빠지자 유수지 바닥에 드러난 나뭇가지에서 둥지 재료를 가져온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꺾어가기엔 역부족. 저새의 주걱처럼 생긴 부리는 끝으로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이다. 오호 수컷이 조심스럽게 걷는다. 제갈매기는 갈대를 잘 엮어 튼튼한 둥지를 만들었다. 제갈매기가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둥지에서 갈대를 뽑아낸다. 물고기 사냥의 명수답게 꽉 타물어지게 생긴 제갈매기의 부리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갈대를 물고 가기에 충분하다. 쇠로 알을 잃은 제갈매기 한 쌍은 더 높은 지역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녀석들은 이곳에서 2차 번식을 시도할 것이다. 사모 수컷이 깃털 하나를 주었다. 냅다 뛰어 둥지로 달려가지만 암컷은 영 반응이 시원치 않다. 저 새마다 개체별로 성격이 다르다. 새로 지은 6호 둥지의 수컷은 성격이 소심하다. 주로 섬 등성에서 나뭇가지를 구한다. 괜스레 큰 나뭇가지를 물어보지만 역부족.
하지만 등성이엔 갈매기 텃세가 심하다. 나뭇가지를 하나 줍건 젠걸음으로 둥지로 향한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 초기 나뭇가지 구하는 작업은 수컷 몫이다. 암컷은 둥지 모양을 디자인한다. 육호에 비해 5호 수컷은 당찬면이 있다. 바로 밑에 둥지를 튼 제갈매기의 둥지를 노린다. 둥지 기초 공사를 한 나뭇가지가 목표. 저 새는 포란 중인 제갈매기가 둥지 밖을 나와 공격하지 않는 걸 아는 듯하다. 포란은 암수 번갈아 하는데 수컷은 암컷보다 2배 이상 포란 시간이 길다. 제갈매기 수컷의 등장. 둥지가 가까운 두 이웃은 틈만 나면 싸우기 일수다. (60여) 마리의 가마우지가 모두 돌아온 시간. 저 새의 비밀스런 행동이 시작된다. 저 새는 일부 일처제를 따르는 새로 알려져 있다. 저녁 8시 무렵 6호 암컷이 날개를 반쯤 늘어뜨린 채 잔뜩 힘을 주고 있다. 알을 낳는 모습이다. 그렇게 힘주기 시작한 지 약 1분. 육호 둥지엔 이제 2개의 알이 생겼다. 오호 수컷의 둥지 재료 구하기는 밤늦게 이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오호 수컷이 6호 암컷에게 다가간다. 다른 짝과의 교미하는 순간이다. 최초로 기록된 저새 바람피기. 하지만 이는 새들에겐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다.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그러나 공사 소음과 도시의 야간 불빛보다 이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인천의 한 습지에서 최근 철새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쉬어가는 인천 송도습지.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죽은 새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도 죽어있네. 2시간 동안 수거한 철새 사체만 100여 마리. 철새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3,000마리가 넘습니다. 당시 밝혀진 떼죽음의 원인은 보툴리즘. 보툴리즘에 감염된 새는 목 근육이 마비돼 익사하거나 심장이 마비되면서 죽어간다. 당시 현장은 처참했다. 죽어가는 새를 공격하는 갈매기와 뇌가리가 발견됐고 매나 부엉이 등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보툴리즘은 토양에 남아있다가 수온이 높고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독소다. 저 새는 많게는 60마리가 4년 전부터 유수지를 쉼터로 찾고 있었다. 사람들도 바빠졌다.
저새를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저새들이 이제 밤에 쉬러 들어오니까 이제 밤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가서 또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고 서치라이트 비치고 뭐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작진이 남동 유수지를 찾았던 지난 5월, 흰뺨 검둥오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유수지 상류 승기천에서 내려온 듯 죽은 잉어엔 파리가 알을 낳았다. 보틀리즘에 감염된 동물 사체에서 생긴 구더기를 3마리만 먹어도 새가 죽을 수 있다. 갯벌에서 먹이를 먹는 저 새는 마실 물, 민물이 필요하다. 유수지 물을 먹는 모습이 수시로 관찰됐다. 물은 과연 안전할까? 유수지는 인근 남동공단의 배수지다. (30년) 전 공단의 하수를 저장하고 폭우에 대비해 범람을 막기 위해 건설됐다. 연평균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60ppm, 5등급 기준인 10ppm의 6배가 넘는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침전물이 쌓이고 퇴적된 온이에는 2006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썩은 벌바닥에선 조금만 건드려도 거품이 솟아오른다. 번식철을 맞은 외가리도 가끔 유수지를 찾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호 수컷이 가끔 물 빠진 유수지의 한쪽 갈대밭을 찾았다. 이곳에서 먹이질을 하는 행동이 관찰됐다. 흰뺨 검둥오리나 도요도 물 빠진 벌바닥을 찾았지만 별 소득이 없어 보인다. 녀석들은 이곳에 먹을거리가 없다는 걸 알 리 없다. 오호 수컷이 뭔가 하나 건졌다. 쓰레기 조각이다. 새끼가 부화할 무렵 제갈매기도 민감해지긴 마찬가지. 저 새는 둥지에 나뭇잎을 깔기도 하는데 아래 습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 수컷이 헝겊 조각을 구해왔다. 그러나 암컷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오호 수컷이 다시 제갈매기 둥지를 찾았다. 이렇게 둥지 높이를 계속 올리는 건 새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한 일이다. 마치 난민촌처럼 폐기물에 사탕봉지 그리고 몇 개의 쓰레기 조각으로 둥지는 모습을 갖췄다. These are birds that are under extraordinary stress every day. It's like this, or they wouldn't be nesting in a place like this. But then, that said, my experience in Taiwan would suggest to me that when they do choose a new place, this is the best place they could find.
And so this site becomes a really important site for the survival of the spoonbill. 인공섬의 저어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 여러분들 얘기를 갖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보면서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좀 이끌어가면 이렇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지역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식물상이 식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여기에서 지금 둥지 재료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서로 뺐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저어새의 일반적인 생태와 번식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저어새를 어떻게 보호할지 방법을 구했다. 그리고 저어새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관찰을 하게 되면 또 배우게 되고 또 그 즐거움을 얻게 되고. 일단은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기에 투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관해. 이날 모임은 인천 저어새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인공섬을 저어새섬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은 모니터링. 새벽부터 밤까지 조를 짰다. 예, 다른 데 막 뺏어왔어. 지금 사모가 그래서 둥지를 밑에 탔잖아요. 계속 뺏겨가. 사모 수컷이 4호 둥지 재료에 관심을 보인다. 바로 안 가지. 뭐 갈 때는 바로 안 가. 둥지별로 알 품기 교대 횟수, 알 굴리기, 둥지 재료 모으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한다.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새끼를 키워 떠나는 8월 말까지 저어새섬의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스티로폼에 저어새가 좋아할 만한 나뭇가지를 잔뜩 실었다. 제작진은 인천 저어새 네트워크와 함께 저어새들에게 건네줄 둥지 재료를 준비했다. 유수지 양쪽으로 500m의 줄을 연결하고 스티로폼에 줄을 달았다. 주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제갈매기를 놀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감한 저어새가 섬 가까이 다가선 낯선 물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무보트에 실린 소물을 받아가는 저어새가 관찰됐다. 저어새는 어부다. 정확히 바다의 물때를 안다. 갯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먹이를 찾아 섬을 떠나기 시작했다. 인공섬의 저어새가 어디로 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지는 큰 관심사다. 공단 유수지를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엔 송도 갯벌이, 그리고 10km 안엔 시화호가 있다. 저어새가 선호하는 먹이터까지 거리는 5에서 7km. 이곳엔 인천 송도에 매립되지 않은 마지막 갯벌 송도 갯벌이 있다. 송도 갯벌은 새들의 낙원이다. 쇠제비 갈매기의 먹이 사냥과 검머리 갈매기의 신원 비행이 활기차다. 제작진은 송도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4마리의 저어새를 확인했다.
인공섬의 저어새가 찾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지역, 시와호. 지난해 가을엔 300마리의 저어새가 월동지로 떠나기 전 머물렀던 곳이다.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들은 아직 노란 번식 깃이 없는 어린 저어새. 군집을 떠나온 듯한 노랑부리 저어새 유조가 무리 속에 끼어 있다. 저어새만 송도갯벌을 먹이터로 삼은 건 아니다. 검은 머리의 여름 깃. 검은 머리 갈매기는 전 세계 약 10,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조류다. 인천의 한 매립지에서 올해 400쌍에 가까운 검은 머리 갈매기의 집단 번식지가 발견됐다. 이는 전 세계의 10%가 둥지를 튼 것이다. 올해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집단 번식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구애도 활기차다. 수컷들은 암컷을 따라다니면서 독특한 구애의 음을 낸다. 둥지터는 간척을 위해 퍼올린 매립지, 개펄더미. 인천의 갯벌과 매립지는 이들 희귀조류의 최후의 안전지대인 셈이다. (6월) 초 저어새섬. 어수선한 무리 속에서 노랑무리 저어새를 다시 만났다. 시와호에서 만났던 녀석일까? K59는 아직 적절한 둥지 자리를 찾지 못한 모양이다. 여전히 좌충우돌이다. (5월) 말 3호 둥지에선 작은 형체의 움직임이 있다. 어미는 날개를 활처럼 휘어 그늘을 만들고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시기. 수컷도 주위에서 내내 둥지를 지켰다. 번식 시기가 가장 빨랐던 1, 2호 둥지에선 태어난 지 3주 된 어린 저어새들이 보인다. (1호) 둥지는 제갈매기에게 알을 잃었다. 단 한 마리만이 부화에 성공했다. 보통 자연 상태에서 3개 알 가운데 1.5개 비율로 성공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다행히 2호 둥지에선 형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시기 어린 새는 둥지 밖으로 혼자 나가는 연습을 한다. 둥지 밖을 나서는 두려운 발걸음. 하지만 이젠 웬만한 포식자도 겁내지 않을 몸집을 가졌다. 어미는 잠시 딴청을 피듯 고개를 돌린다. 2호 둥지의 어린 새가 독특한 울음소리를 낸다. 어미는 울음소리로 새끼를 알아본다. 목을 빼고 마치 방아를 찢듯 고개를 끄덕인다. 먹이를 달라는 신호다. 어미는 먹이 주머니에 저장해둔 먹이를 토해 새끼에게 준다. 새끼 제갈매기도 어미 못지않게 덩치가 커졌다. 한편 1호 둥지에선 어린 새가 둥지를 너무 멀리 떠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갑작스런 제갈매기의 공격. 어린 새가 다급하게 어미를 부른다.
제갈매기가 다시 기회를 노린다. 그러나 저 새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건 제갈매기만이 아니다. 저 새는 인간의 땅 도시로 왔다. 번식의 절박함은 도시의 하수구에서 사랑을 하고 새끼를 키우게 했다. 하지만 고향이 인공섬인 저 새는 3년 후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3월 18일 정부는 인천 송도의 마지막 갯벌을 매립하기로 결정했다.